태국 생활 일주일 차의 크리스. 슬로우 라이프를 위해 이주한 그에게 일주일 동안 그는 숨쉬는 것 빼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꼭 반드시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는 오늘도 농땡이를 친다. 아 몰라 생각도 하기 싫어. 그렇게 또 한 주를 보낸 크리스는 마침내 살짝 뭔가 모를 위기감을 느끼면서 또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에 군뱅이 모드를 오프했다. 태국 정착을 위한 머스트는 바로 그의 비자 문제 해결이다. 현재 크리스는 캐나다 비자로 입국하면서 달랑 한 달 체류를 허락받은 상태이다. 비자 파워 세계 랭킹 2위인 한국 비자는 3개월 체류가 가능하지만 크리스는 고작 1개월. 문제 발생은 바로 여기서부터이다. 1년 체류가 가능한 태국의 은퇴 비자의 조건 중 하나가 태국은행의 미화 3만 불 예치인데, 태국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체류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유튜버님들의 태국 내 은퇴 비자 발급 방법에 관한 영상을 보고서나 쉽네 했었던 크리스. 애시당초 위인될 그릇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크리스. 그는 단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마치 어릴 적 딱지 바꾸듯 국적을 바꿨을 뿐이었는데 이 꼬라지가 나버렸다. 피지컬리 은행 계좌조차도 만들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한 달 중 2주를 까먹은 상황이지만 크리스는 나름 여유롭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서두르지 말자라는 크리스의 빨리빨리가 아닌 슬로우 라이프 적응력이었다. 비자로 나지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로 출국 후 다시 태국 입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한 달 체류 자격이 생기니까. 탁월한 선택적 적응 능력이 찐으로 돋보이는 크리스. 다른 한편 크리스는 생각해본다. 꽤나 많은 유럽인들 그리고 어딜 가나 들려오려 오는 러시아 말들.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비자를 발급받았을까? 모르거나 궁금하면 구글링하는 크리스가 결국 비자 에이전시의 의뢰라는 해법을 찾게 되었고 구글링하여 리뷰가 가장 좋은 한 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는 아주 심플했다. 돈이면 다 됨. 에이전시가 크리스를 은행에 데려가 은행 계좌를 오픈해주고 미화 3만 불을 그들 돈으로 예치한 뒤 크리스를 이민국으로 끌고 가서는 줄도 안 세우고 그냥 사진 한 장 받게 하는 프로세스인데 시간은 약 반나절이 소요되고 그로부터 4주 뒤 15개월 체류 은퇴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 4만 바트. 하나로 약 160만원. 이곳에선 무지하게 큰 돈이지만 대체적으로 초딩 수준인 크리스에겐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결국 의뢰를 결정했다. 다음날 에이전시 담당자는 크리스를 은행과 이민국으로 이리저리 끌고 가 그의 피자 미션을 종료시켜 주었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가 유일하게 한 것은 은행과 이민국 부서 실무자에게 얼굴을 보여준 것이 다였고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의 대기 행렬에 줄조차 서지도 않았다. 역시 머니파워. 얼떨결에 끝내버린 비자 발급. 이제 크리스에게 남은 문제는 단 하나, 바로 이동수단인데 여기선 애들도 타는 오토바이라 그까이 꺼하면서 오토바이 렌탈샵에 방문하였다. 몇 cc 급을 원하느냐는 렌탈샵의 질문에 원래부터 다리 힘이 좀 후달리는 크리스는 I want the lightest one. 이라고 답했다. 뭔 말인지 잘 이해 못한 듯한 렌탈샵 직원에게 크리스는 재차 답했다. I want the lightest motorbike, you know? It's like a bike. Just bike. Light. Very light. 확실하게 이해한 직원은 가장 작고 소박해 보이는 오토바이를 추천하였고 크리스는 작은 스쿠터라 자신만만하게 시승을 하였다. 그리고 크리스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악셀이 왼쪽 손잡일까? 오른쪽 손잡일까? 혹시 발로 하나? 모르면 물어봐야 하니까 크리스는 물었다. Which is accelerate? 순간 약간 불안해하는 직원의 표정을 읽은 크리스는 웃으며 도너리. 라는 말로 안심을 시켰다. 20년 전 오토바이를 사서 3일을 타고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반납한 경험이 있는 크리스는 그때의 경험으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시작하였는데 이런. 오토바이는 출발하였는데 크리스는 왜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 스쿠터 무게를 지탱하려 잔뜩 힘준 다리에 엑셀 글립감을 몰라 순식간에 땀에 젖은 손. 양쪽 다 힘 조절에 실패한 크리스는 엑셀을 당기는 순간 결국 스쿠터만 떠나보내게 손을 놔버린 것이었다. 5m 앞쯤 나뒹구르진 스쿠터에 놀란 크리스. 그 와중에 지나가던 베터랑 라이더쯤으로 보이는 로컬 아줌마의 해맑은 웃음에 맞장구 웃음으로 대응하며
크리스는 쪽팔림을 애써 감추었다. 500바트, 하나 약 2만원을 건네주며 직원에게 급사과한 뒤 식겁한 크리스가 달려간 곳은 바로 렌트카 업체. 월 렌트비 1만 6천 바트, 하나 약 60만원의 소형 자동차를 렌트하였다. 이 또한 크리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크리스에게 오토바이란 지가 죽거나 누굴 죽이거나 둘 중 하나인 살생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착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크리스. 크리스에게 오늘 밤은 유난히 시끄럽다. 불꽃놀이가 한창인 해변가. 뭐지? 태국 정착 준비를 마친 나를 위한 축하인가? 한참 뒤 밤하늘에 뭔가 움직인다. 자세히 보니 그 수가 꽤나 많은데 저것이 대체 뭐지? 궁금하면 구글링. 러이크 라통이라고 불리우는 풍등을 날리며 소원을 빌어보는 특별한 날임을 알게 된 크리스. 풍등을 날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태국 생활을 위해 소원을 빌고자 크리스는 해변으로 달려갔다. 그래, 이런 게 슬로우 라이프지. 옛날 같았음 바빠 꿈도 못 꿨던 일들. 크리스는 이제 하나 둘씩 해보려고 한다. 오늘 풍등을 날리며 크리스가 빌고자 하는 소원은 인조의 슬로우 라이프이긴 하나 절대 게을러지지 않기다. 노는 것도 부지런하며 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크리스이니까. 동시에 현재 크리스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매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든 마케팅 툴을 개발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크리스이니까. 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인생을 즐기길 염원한다. 아이고 이런. 그럼 그렇지. 주체할 수 없는 바람에 혹시라도 풍등에 불이라도 붙을까? 방화범 되면 어쩌지? 라며 횡설수설하다 겨우겨우 풍등 날리기에 성공한 크리스가 갑자기 어이없어한다. 까먹고 소원을 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그래왔듯 뒷북치기의 달인 크리스가 늦게나마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